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나우경제 브리핑 양희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의 충격으로 1680선 초반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업은행의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급락한 영향으로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역시 1700선 지지 기대감도 약화되며 낙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금융 규제로 인해 유동성에 의한 부의 창출과 또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과 또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1700선의 부담으로 강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9.12포인트 하락하는 1682.89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25포인트 하락하는 543.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2,921억 원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외국인 1,750억 원, 기관 722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삽니다. 개인이 123억 원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18억 원, 기관 7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 특히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며 시장이 더욱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16,502개약의 선물을 팔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에 있어서 총 합계 2,387억 원가량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하지만 대형주의 하락폭이 큽니다. 2.37% 급락하고 있고요. 중형주 1.93% 내려갑니다. 소형주도 1.08%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 딱 한 종목입니다. 의료정밀이 0.78% 오르고요. 일제히 다 하락을 합니다. 철강금속이 3.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3.5% 내려가고요. 금융업 오늘 3.08%나 밀립니다. 은행도 2.95% 내려가고요. 화학도 2.4%대 하락합니다. 통신업, 전기전자, 건설업 모두 2.4%에서 2.3%, 서비스업 2.4% 밀리고 있습니다. 보험업도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운소창고도 1% 후반대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금속도 2%대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도 1.85%나 밀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만 빨간불에 들어갔다 보합권에 들어갔다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71% 밀리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3.74%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포함해서 최근 오름세가 두드러졌던 철강주가 조정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지분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또 주식을 팔 계획도 더 살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97% 내려가고요. 현대차 보합권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KB금융 3.56% 급락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미국 대형 은행주들 급락 여파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업은행의 고유 예정을 통한 자기매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은행 규제 방안의 발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또한 3.52% 급락하고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3.85% 밀립니다. LG전자도 3.54%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0.77%, 그에 반면에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2.39% 밀리고요. SK텔레콤도 2.69%나 밀립니다. LG화학도 2.67% 밀리고요. 현대모비스도 2.3%나 밀립니다. KT도 강하게 조정받습니다. 2.34% 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 금융주죠. 3.53%나 밀리고 있습니다. LG도 3.27% 내려가고요. SK에너지 모두 2.6%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2%에서 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만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97% 오르고 있는 와중에 신세계 1.17% 하락합니다. 유통주 롯데쇼핑도 2.78%나 밀리고 있고요. KTNG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1.89%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 현대건설도 2.4% 내려갑니다. 현대제철도 3%대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0.77% 소폭 오릅니다. 기업은행도 3.87% 크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모두 다 코스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내림세인데요. 서울반도체 2.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89% 밀리고 있고요. 오늘 태우 크게 조정받습니다. 4%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동서 모두 1%, 1.8%대 하락하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2.8%대, 네오이즈게임즈도 2.8%대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만이 빨간불입니다. 포스데이터 1.78% 상승하고요. SK컴퓨터도
1.32% 소폭 오릅니다. 시즈 홈쇼핑은 1.63% 밀리고 있는 가운데 차바이오엔 오늘 1.95% 밀리고 있고요. 네오세미테크도 3.6% 하락합니다. 두성 엔지니어링도 3%대 하락하고요. 하나투어도 3.8%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평산도 3.5% 밀리고 있고 LC디지텍 인터파크는 약보합권에서 0.4%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GS홈쇼핑 2.39% 밀립니다. 4분기 영업이익의 기대치에 미달했다는 전망의 증거사 평가에 따라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DC 빨간불입니다. 오늘 1.81% 상승하고 있고요. BHI도 오늘 3.75% 오늘 같은 장에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멜파스도 4%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진소재 5.72% 조정받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54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파란불이 많아서 가슴이 아픈데요. 전문가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현재 40포인트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긴축 우려로 인한 유동성 규제 그리고 또 어젯밤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업은행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또 뉴욕 증시도 하락에 우리 증시 또한 움직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과 또 움직임의 성격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특히 오바마가 제안한 미국 금융 규제안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분기 성장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과 그리고 경기 회복의 가속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도 오늘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저희는 오늘과 같은 주가 하락이 주식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1700선에 안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진행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미국 금융시장 규제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적인 이슈일 뿐더러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상하원을 통과해서 법안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더불어 이러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구도상 공화당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법안을 발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긴축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공산당 정부의 2010년도 경제 운영 계획안 자체가 경제 안정적인 성장과 내수 회복 그리고 금융시장 육성이라는 점에 모토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충격을 받는 정책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부분은 투자 심리의 일시적인 위축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기라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코스피 진로와 또 올해 고점 예상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코스피 지수가 이번 1분기 중에 단기 고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까지 조정을 하고요. 2010년도의 고점은 올해 3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3분기가 영업이익 모멘텀 및 그리고 순환 지표들의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코스피 지수 212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1분기 중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코스피 지수는 1800포인트까지는 큰 부담 없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당장 급한 것은 이 오후장 투자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변수나 또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함께 세워주시죠. 네, 대외발 앞으로 증시가 일제히 조정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수준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0,000계약 이상을 매도했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 날 증시가 반등할 확률이 약 67% 이상이고요. 특히 오늘처럼 12,000계약을 넘어갔던 경우에는 다음 날 지수가 반등할 확률이 73%였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지수가 오를 확률은 73%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현재 기존의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오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현재 연기금의 매수 여력을 고려해볼 경우 국내 연기금은 올해 안에 13조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유효하다는 점, 더불어 펀더멘탈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이 들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는 반등 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큰 폭 하락한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해서 단기 매매 전략 관점에서 매수를 제안해 드립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2.7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상해 종합지수 1.45% 밀리고 있고요. 항생지수 2.05% 내려갑니다. 홍콩 H지수도 2.33%에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만지수 1.74% 조정받고 있고요. 베트남 지수도 0.47% 밀립니다. 싱가포르 지수 1.5% 내려가고 있고요. 호주 지수도 1.75% 조정받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전거래일 대비 1.6% 떨어진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현재 1.46% 하락한 3,112.7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속에서 본토 증시 또한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증시 하락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본토 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가통계국에서 지나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의 통화 정책이 보다 또 빠르게 그런 긴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 증시의 하락 또한 시장에서의 약세의 힘을 보태는 모습으로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2010년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9년도 GDP가 전년 대비 8.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중 투자 소비가 각각 30.1%와 15.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속에서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토 증시는 3,100선 내외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투매 물량으로 연결되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의 약세에 대한 우려감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이 중국 증시인 만큼 이 긴축 통화 정책 지속 여부와 또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들 있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올해 3번에서 2번 까지 이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른 한쪽은 지금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눠놓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큰 변수로 진입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부담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대출 규모 또한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은행들에게 대출 제한을 하는 등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긴축 통화의 시점은 시장에서 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급 준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3%를 넘었을 경우에 금리가 2.5%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은 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들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토 지수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약세 기조의 전환이 될지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상품 거래 비중이 높아진 미쓰비시 상사 등 관련 주가가 또 밀려 있고요. 또 미국 정부의 대형은행 규제 발표에서 금융주들도 오늘 일본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리콜 소식에 토요타 자동차 부진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늘 일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전반적인 악재들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2.72% 하락한 1573포인트대 작 움직임 보여주면서 25일 이평선에 있는 1600선을 지지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8주 연속 초과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 세력은 붙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받았을 경우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단기 차익 매물 욕구로 인해서 만선 내 부분까지 하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 규제로 인해서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 속에서 원자재 관련 업종들 그리고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안정이 될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또한 지금 강보합권에서의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안정세를 나타나고 있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하락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25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에서 계속적인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태양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삼성물산 상사부부는 지성화 사장과 정창기 한국전력 기획본부장이 브랜드 두굿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너지 장관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총 발전 용량 2.5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태양광 복합 발전 단지를 2016년까지 건설해 20년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발전 용량은 16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온타리오주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박사 학위자들을 정부 출연 연구소에 우선 고용한 뒤 연구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방식의 우회 취업 정책이 시행됩니다. 최경환 주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 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중소기업 명함을 들고 다니기 싫어 박사급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으로 취업시킨 뒤 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경부는 올해 일단 200명의 박사급 고급 인력을 정부 출연 연구소에 고용키로 했으며 이들이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으로 파견되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조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들은 중소기업에 파견돼 3년간 근무해보고 앞길이 보인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에 계속 일할 수 있고 아니면 출연 연구소에 원복할 수도 있다며 연구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 증가로 자금 감소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153억 원의 자금이 순유출돼 나흘째 감소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6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환매되며 총 1조 1,497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이날 ETF를 제외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도 394억 원이 순유출돼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39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본격적인 순유출세를 보인 지난해 9월 1일 이후 3조 4,867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순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 선진국 가운데 최악으로 전락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순채무는 정부의 총 채무 잔액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 적립금 등 금융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국가와 지방,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본의 전체 순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104.6%로 지금까지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이탈리아를 제치고 선진국 최악 수준이 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총 부채 잔액이 1999년부터 선진국 최악 수준이었으나 순채무까지 선진국 최악이 돼 재정 상황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나쁜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의 순채무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세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영하지 않고 국채 등 빚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40.88포인트 하락하는 1681.13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54포인트 하락하는 543.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전일 미국 증시 하락폭은 오전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낙폭을 점차 줄일 시기라는 반영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또 미국의 금융 규제로 인해서 유동성에 의한 부의 창출과 또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700선 부담으로 인한 강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평가들을 엇갈리는 거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오후장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